베트남 낫 시스템 총정리. 베트남 남성 커뮤니티. 아무튼 그래서 갈 겁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 베트남의 낫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한다. 지역별 차이를 구분한다. 까지. 오늘 강의의 개요, 목차입니다. 지역별 낫 시스템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마사지, 이발소, 지역별 쇼핑 플레이스, 착석 식당, 지역별 특이사항, 그리고 로컬 시스템까지. 로컬 시스템을 포함한 이유는 제가 지역별 낫 시스템이라고 했지 낮에만 장사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낮에도 여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제외된 게 뭐가 있냐면 불건마, 즉 스웨디시입니다. 스웨디시는 제가 밤문화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밤 파트에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낮에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다. 저기 플러스 불건마까지. 그래서 저 베트남 왔는데 낮에 뭐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낭에서 손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형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랑 비슷한 J 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형 형님들. 근데 웃긴 게 1인분들끼리 여행을 오면 꼭 누구는 J고 누구는 T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고 산 따라 물 따라 강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꼭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착착착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꼭 일행분들 중에 섞여 있던데 그렇게 되면 꼭 J들이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그 여행에서 친구들끼리 의가 안 상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J가 계획을 세웠을 때 T가 잘 따라와줘야 됩니다. J 입장에서는 쎄빠지게 계획을 세웠는데 T가 따라다니면서 불평불만하는 순간 여행 같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계획 안 세우고 따라다닐 거면 불평이라도 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 높더라. 자,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마사지는 베트남 여행 중 최고의 가성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일 1일 마사지를 선택하는 필수로 받으시고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로 나뉘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밤마다 술을 드시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막 연짝으로 이렇게 술을 드시고 놀고 이런 적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로도가 당연히 쌓이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주셔야 돼요. 마사지를 계속 받으셔야 저녁에 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고 쳤을 때 공항까지 또 와야 되고 공항에서 또 서서 기다려야 되고 비행기를 또 몇 시간 타야 되고 또 공항에 내려서 또 차 타고 와야 되고 이게 누적 피로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꼭 받아주시고 대부분의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마다 팁 포함이 있고 팁 미포함이 있는데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90분짜리가 보통 무난하죠. 90분짜리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이 한 50만 동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뭐 오차 범위를 잡았을 때 90분 해가지고 2만원에서 한 4만원, 비싸면 5만원 사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근데 저는 좀 추천해드리는 게 마사지는 항상 유명한 곳을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지는 스킬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이든 한인이든 유명하고 오래되고 직원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만족도 차이가 좀 크게 나실 겁니다. 좀 검증되지 않은 곳 가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은 이발소입니다. 이발소. 이발소 형님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발소를 그 지역별 티어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또 시트를 만들지 않았고 지난번 티어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발소는 마사지랑 이발소가 차이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사지는 말 그대로 마사지만 하는 거고 좀 더 마사지 쪽에 기술력이 있겠죠. 근데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30에 케어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발톱 소지라든가 그 다음에 귀 파주고 얼굴에 오일 팩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이발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가는 겁니다. 나는 마사지가 좋아하면 마사지 가시면 되고 난 이발소 가면 이발소 가시면 되고 뭐 번갈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형님들께서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거를 선정을 하시면 여행 내내 만족도가 되게 높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발소든 마사지든 둘 다 형님들이 가셨을 때 되게 좀 괜찮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발소는 괜찮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마사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발소 티어표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발소 티어표는 1티어, 2티어, 3, 4티어, 3, 4티어로 나눴을 때 호치민은 대체로 이발소가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서비스 레벨도 좋고 관리소 외모도 괜찮고 예약 관리도 체계적이고 편차도 근데 편차가 좀 심한 편이고 근데 하노이는 시설 좋은데도 찾기가 힘들고 다낭은 시설 좋은데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트랑은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서비스 레벨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는 외모 뭐 뭐든 종합적인 밸런스에서 호치민이 그냥 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노이랑 다낭을 비교했을 땐 다낭이 좀 더 낫다. 하노이는 이발소 쪽은 뭐 기대를 좀 낮추셔야 되고 나트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별 쇼핑 장소입니다. 제가 이 쇼핑에 대해서 형님들한테 말씀을 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뭐 방송 동안 오늘은 제가 지역별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다낭에 있어 보니까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우리 형님들께서 생각보다 건전한 곳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전 이발소, 오후 마사지도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기 다낭에 있으니까 형님들이 무조건 바다일 호이안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바이용으로. 그래서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쇼핑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크게 무슨 시장 이렇게 돼 있고 짝퉁샵, 마트가 그 마트가 아니라 롯데마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기념품 사는 곳들. 그래서 시장은 별의별 게 다 팔고 짝퉁샵은 말 그대로 짝퉁샵, 마트는 기념품용입니다. 그래서 분류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 장소 종류 호치민은 벤탄 시장과 사이공 스퀘어 위주입니다. 하노이는 미딩거리 짝퉁샵 롯데몰. 제가 지역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고 호치민의 벤탄 시장이랑 뭐 저기 다낭의 한시장, 동마켓, 용마켓, 용시장, 동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들이 지금 좀 바뀐 게 뭐냐면 가격 내고를 좀 타이트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옛날에 걔네들이 베트남 애들이 본인들이 이익을 가지는 마진 그 기준선을 20만 동이라 잡았으면 한 40만 동 불렀습니다 원래. 티셔츠 얼마야? 40만 동. 한국 사람 봤을 때 싸니까 사는데,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20만 동을 기준으로 셌을 때 40만 동이면 한 30만 동이면 하겠다라고 30으로 불렀는데, 알고 보면 20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요새 그런 내고에서는 힘을 빼지 마시고요. 얘네들도 그냥,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얘네들도 그냥 요즘에는 그런 내고에 대해서 스타일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구 잡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동이 본인의 맞는 기준선이면 한 25만 동 정도 부른 것 같아요. 그냥 에이 5만 동 정도 더 팔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내고 실랑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조금 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근데 호치민에서 벤탄 시장이랑 사이공 스퀘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이공 스퀘어가 훨씬 낫습니다. 같은 지역이 있고 뭐 붙어있는데 거의 벤탄 시장에 별의별 것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옷부터 해서 기념품부터 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팔다 보니까 혼잡하고 복잡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사이공 스퀘어는 말 그대로 형님들이 딱 사시는 뭐 슬리퍼부터 해서 옷까지 같은 것들, 지갑, 가방 이런 것들을 파는데 시계 이런 것도 팝니다. 제가 네 가지 지역을 다 돌아봤을 때 사이공 스퀘어가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이공 스퀘어가 적당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것도 제가 짝퉁으로 몇 개 산 적이 있었는데 뭐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다른 지역 시계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높고 다른 지역은 시계를 차고 나면 한 번 차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가셔서 뭔가 기념품을 산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짝퉁 같은 그런 류를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입고 다니시거나 뭐 그런 정도로 하실 거면 사이공 스퀘어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베트남의 사이공 스퀘어나 어디 뭐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데 그 나이키 같은 운동복들 있죠. 반바지 같은 거. 그거 진짜 싸게 팝니다. 뭐 하나당 한 3,000원, 4,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6만 동, 7만 동, 막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거 여행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뭐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미딩의 짝퉁샵들이 그 미딩 대로에 쭈루루 늘려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생긴 롯데몰 거기서 많이 사는데 롯데몰에서 사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념품 같은 그런 용도고요. 실질적으로 옷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거는 미딩거래 짝퉁샵인데 여기는 비싸요. 사이공 스퀘어에 한 1.5배, 2배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를 같은 퀄리티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딩이라는 거리가 하노이에
거기 한국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형님들께서 들으셨을 때 엥? 말이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인데 하노이 미딩 지역은 가게들을 임대를 할 때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 있다는 얘기는 거의 생판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하노이 미딩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네 반갑습니다. 하노이 미딩은 거기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산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가게를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딩의 짝퉁샵이 그렇게 많은 걸 보니 거기다가 거의 그러니까 오토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장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베트남 직원들만 한국어 좀 하는 베트남 애들만 카운터에 있는데 그 가게가 그 위치가 월세가 또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돌아간다는 걸 보면 남겨먹는 마진율이나 또는 수익 구조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다.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롯데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한국으로 들고 갈 것들을 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고 하노이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동수원 시장. 뭐 이게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반 시장 같은 데인데 그런 데는 뭐 형님들이 가셔서 뭐 사고 하는 그런 정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이키 짝퉁을 파는데 그 한 두 번 신으면 밑창이 날아가요. 그런 곳입니다. 다낭입니다. 다낭도 한시장, 그 다음에 동마켓, 용마켓, 동시장, 용시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낭은 시장을 위주로 쇼핑센터가 되어 있고 다낭에 롯데마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기념품 많이 사시고 가격은 다른 지역에서 좀 저렴합니다. 근데 제가 한시장을 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저도 요즘 한시장 안 가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 뭐 요일 상관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천해드린 게 동마켓, 용마켓 이런 데를 보내드리고 한시장이 사실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다 보니까 되게 뭔가 많아 보이는데 저는 거기는 그냥 상가가 많고 점포가 많은 거지 제품이 다양한 건 아니거든요. 옆 가게 파는 거 그 옆집도 파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다른 시장들 가면 거기가 양은 한 시장보다 적지만 팔 거는 다 팝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혼잡하게 이용을 하지 않으시게 저는 그런 곳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늦게 오신 형님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 마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랑입니다. 나트랑은 짝퉁샵이 몇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싼 편이긴 하나 품질은 뭐 그냥 평타 정도? 특이사항은 뭐 크게 가게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또 제가 끝나면 또 재밌는 썰들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착석식당입니다. 착석식당은 한인이랑 로컬로 나뉘며 한인은 그냥 TC 시스템, 즉 2시간에 얼마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고 로컬은 TC도 있지만 술에 대한 인센도 있어서 애들이 텐션이 좀 더 좋습니다. 착석식당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착석식당 비교표입니다. 호치민은 여러 군데 성업을 하고 있고 마인드는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색시. 그렇게 수줍은 애들이 없어요. 한국인이 가는 로컬 여부. 로컬인데 한국인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이사항 한인 쪽은 아가씨에 따라 케바케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로컬은 잘 놀아요. 자, 호치민은 어떤 느낌이냐면 호치민의 한인 착석식당 가면 우리 형님들이 생각하는 착석식당 그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춘향가처럼 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자애들 옆에서 막 김치전 먹여주고 까르르 까르르 웃어가면서 술 따라주고 막 장난치고 애교 부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라오케를 형님들이 가셨는데 안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착석식당을 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소속감을 갖고 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착각을 좀 접어두시고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근데 로컬은 좀 다릅니다. 로컬은 호치민에 짬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짬찐이 로컬 그 착석식당을 의미하는 이름이고 그 공항 근처에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여자애들이 텐션이 좋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큰 금액은 아닌데 여자애들이 그 본인 술값에 따라서 인센티브 같은 걸 받더라고요. 로컬 가라오케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애들이 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분류를 했을 때 술을 좋아하시는 분과 술을 잘 드시고 못 드시고로 처음 분류를 하지만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오시는 분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 술을 권하면 형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 짠 하자고 여자애들이. 그럼 형님들 해볼래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주로 그 착석에서는 로컬 쪽이 그런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인 쪽은 뭐 제가 모든 그 착석 식당에서 모든 여자를 앉혀본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노이는 제가 이렇게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탐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톡방은 월요일날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방금방 복구합니다. 아무튼 제가 착석식당을 갔는데 가가지고 바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착석식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착석식당 그래도 자기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육이고 되고 하는데 하노이 착석식당 가니까 보도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가라오케처럼 그냥 보도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초이스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가라오케에서 음식 먹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거기서 착석을 하나요? 그러면 하노이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는 그냥 가라오케를 가서 치킨 한 마리 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낭은 한 군데가 있는데 고깃집이랑 겸용하고 있어서 뭐 정보는 있지만 가본 적은 딱히 그러니까 고기 먹으러 가봤지만 여자애들 앉혀본 적이 없어서 판단 유보입니다. 나트랑은 한인 업체는 없고요. 그 로컬이 가는 데를 갔거든요. 여기 좀 웃겼던 게 로컬이 가는 착석시대에 두 군데가 있고 제가 촬영도 했어요. 조만간 저희 메인 채널에 올라올 텐데 여자애들이 베트남 사람들만 손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와요.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팀, 두 팀 온대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예약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우리 흥 많은 형님들이 맨날 거기 가서 술 먹고 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트랑에 로컬 쪽은 있지만 한인 쪽은 없다. 그리고 로컬 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근데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나트랑에 로컬 그 착석식당 갔는데, 와, 메뉴가 진짜 빡세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베트남 음식들, 쌀국수부터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로컬 착석식당 무조건 베트남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가니까 그런 거 있죠. 멧돼지, 자라, 가물치, 이런 것도 있죠. 그 착석식당에 걸맞는 그런 요리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도전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인생들. 자, 지역별 특이사항. 호치민 관광지요? 그딴 거 없습니다. 최고의 관광지는 반문합니다. 알리바이요? 그딴 거 없습니다, 형님들. 화이팅입니다. 주변에서 호치민은 왜 가라고 하면 남자들한테는 자랑하시고 여자들 앞에서는 그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정도로 둘러대시길 바랍니다. 호치민에서는 뭔가 이게 눈속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양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킨 건 아닌데 저희는 진짜 가가지고 그 기본빵 하는 것들 있죠. 베트남에서 베트남 음식 중에서 그러니까 대충 돼지고기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시켰는데 다 로컬 음식이라서 뒤에 보니까 가물치, 멧돼지, 자라 그런 것들 나오길래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충 손님의 연령층이 대충은 예상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 다낭은 알리바이 만들기 좋습니다. 다낭에 최근에 오시는 형님들마다 가시던데 호이안, 바날, 오행산 등 다 갈 수 있고 3월부터 9월에는 호핑 요트 투어도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에 뭔가 할 게 많고 사진 찍을 곳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노이, 호황게임, 구시가지 등등 있긴 한데 비추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근교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여행으로 간다고 치면 까파, 섬을 간다든가. 나트랑은 관광의 요소가 많죠. 호치민만 문제입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곤충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로컬 시스템도 제가 딱 표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문하지만 낮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명시를 했고요. 마사지기는 당연히 하지만 가라오케도 우리 흔히 말하는 낯가라라는 걸 합니다. 근데 낯가라에 가시면 형님들께서 감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전 지역 다 통일인데 낯가라 애들은 롱보다는 숏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애들이 낯가라 한 발 뛰고 숏 한 발 뛰고 그 다음에 다시 출근을 해요. 돈 되게 열심히 버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행객 형님들은 가실 때 주로 롱으로 생각하고 가시니까 아무래도 낮에 가시면 농을 많이 못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숏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그냥 안에서 술 먹고 화끈하게 놀고 숏까지 하면 괜찮다. 뭐 하는 거 정도면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롱까지 보시면 낮에 가는 거는 좀 비추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로컬입니다. 호치민 영업시간은 낮 2시부터 가능합니다. 하노이 낮부터 가능하다고 말은 합니다. 다낭 문은 열려있어요. 나트랑은 6시 오픈합니다. 낮 시간 물량 호치민은 절반 정도, 하노이는 10%에서 20%, 그것도 미리 예약해야 가능. 다낭 가게에서 먹고 자는 애 부수수하게 나옴. 나트랑은 그딴 거 없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나까라가 로컬 실생 같은 경우 오픈을 합니다. 근데 평소 물량의 한 절반 정도. 왜냐면 이게 상식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자애들이 어제도 밤새도록 술 먹고 놀았잖아요, 손님들이랑. 근데 당연히 뭐 2차를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늦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낮부터 나와서 술을 또 먹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전날에 일을 안 했거나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출근율이 낮은 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끔씩 이제 주간에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애들도 가끔은 있지만 절대다수의 비율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노이는 제가 뭐 로컬 가라오케들 몇 군데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낮부터 가능하대요 다들. 근데 가보면 없어요, 여자애들이. 그리고 이제 미리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그 시간에 좀 맞춰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없는 옵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낭은 제가 진짜 낮에 한 3시간 4시간 가봤거든요, 로컬 가라오케를. 문은 열려있고 예약은 봤는데 여자 인형으로 여자 있대요. 그러면 뭐 몇 명이니까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 가게에서 숙식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부랴부랴 화장하고 뛰어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몇 시에 와야 되냐? 그러니까 저녁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작 예약할 때 얘기를 하지. 나트랑은 뭐 로컬 낚아라 괜찮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게 뭔가를 하는 걸 찾는 형님들한테는 업종별로 이게 시간별로 해서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남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만 보시고 환상을 품고 가시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팩트로만 다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셔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혼자 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술도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낮에는 주로 휴식으로 차는 게 나는데, 근데 또 성향상 이렇게 일정을 빡빡빡 채워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